농심이 무려 킥 시리즈를 47년 만에 신제품을 냈습니다. 예. 자, 바나나킥을 처음 접했던 고객들은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47년 만에 신제품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자, 즉 소비 트렌드가 어느 하나로 완전히 다 통합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화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멜론킥 자체로 생각보다 많은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 작은 변화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작은 트렌드 적응 하나가 생각보다 강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자님, 제가 편의점에 가보니까 이번에 멜론킥이라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나나킥 후속작인가요? 맞아요. 바나나킥 후속작입니다. 농심이 무려 킥 시리즈를 47년 만에 신제품을 냈습니다. 예, 47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엄청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멜론킥이 초반에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보셨다고 하면 아주 럭키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마트에서도 물량이 부족했어요. 그 정도로 잘 팔렸는데 이게 얼마나 잘 팔렸냐면 5주 만에 350만 봉이 팔렸습니다. 엄청 많이 팔린 거예요. 예전에 허니버터칩급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데요. 원래 우리가 농심이라고 하면 사실 과자도 잘 만드는 회사지만 라면 쪽에 많이 좀 생각이 나죠. 짜파게티라던가 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전통의 강자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농심이 신제품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몇 주년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인 이런 부분들을 기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고 있는데 멜론킥이 하나의 변화를 상징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미지는 우리가 라면이나 아니면 기타 식품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회사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요. 물론 스낵류가 약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라면이 먼저 떠오르는 게 좀 인지상정이었죠.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라면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의 강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스낵 시장으로 똑같이 옮겨도 맞습니다. 전통의 강자는 많지만 새로운 경험은 좀 아쉽다. 즉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팔리는 제품은 계속 팔리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컨슈머를 겨냥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은 그냥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농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새로운 맛의 경험을 줘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러다가 레이더망에 걸린 게 아마 멜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체성과 시장 포지셔닝을 동시에 좀 고려를 해서 기존의 정체성은 바로 라면과 스낵의 강자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이제 포지셔닝은 너무 강자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경험을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포지셔닝을 한번 굳혀보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심의 킥 시리즈가 뭐 꾸준히 나왔다면 모를까 47만에 나왔다는 거는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왜 신제품을 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컨슈머가 좀 중요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컨슈머를 공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생경한 두 가지를 섞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새로운 플레이버를 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것, 즉 바나나킥만 알고 있었던 대중들이 멜론킥을 봤을 때 멜론 맛도 나왔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다 컨슈머 공략에 해당을 합니다. 자, 아니면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식품회사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중들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것도 컨슈머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괜찮아서 계속해서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킵해뒀다가 나중에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이 단어의 통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슈머를 공략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건 이런 컨슈머 공략이 SNS 친화력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바나나킥을 먹다가 SNS에 찍어 올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요. 근데 멜론킥을 먹다가 SNS에 찍어 올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맛이니까요. 즉 컨슈머를 공략을 하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SNS에 뭘 올리고 싶어 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바이럴이 일어나는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바나나킥보다는 멜론킥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측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라는 게 SNS와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바나나킥에 공감한 대중들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나나킥을 처음 접했던 고객들은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47년 만에 신제품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중장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과자 소비는 줄어들죠.
자, 그리고 중간에 바나나킥을 만났던 세대들도 사실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나나킥 하나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고객들의 이 풀이 조금씩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뭔가 기존에 성장하고 있는 세대를 고객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택하는 데는 새로운 플레이버가 최고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플레이버에 대응한다. 요거는 아주 직관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메론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뭔가 주목받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들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워드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적응을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멜론 맛 살려다가 이것도 있네 라고 해서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무조건 대세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부 적용해 보면서 현 시점의 트렌드에 조금 적응을 한다. 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솔직히 멜론 관련 식음료라면은 메로나를 먼저 떠올리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네. 과연 멜론킥이 메로나를 넘어가는 그런 브랜딩이나 전략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과자 시장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면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자 시장에서는 넘어선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리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확장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라면 소비자가 과자도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존의 스낵을 열심히 먹던 우리 농심 스낵을 먹던 소비자들이 신기함에 따라서 생경함에 따라서 이것도 먹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소비자들을 우리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메로나를 넘지는 못해도 멜론 과자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트렌디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확보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심은 전통 있는 브랜드죠. 근데 전통 있는 브랜드들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어쩔 수 없게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업무 프로세스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새로운 트렌드를 적응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등장해서 빠르게 성장한 회사보다는 저 회사는 약간 보수적일 거야 브랜드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 고정관념을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을 하면서 농심이 이런 트렌디한 일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게 되면 훨씬 더 트렌디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브랜드지만 젊은 브랜드이기도 해 라고 대중들한테 리포지셔닝을 시도하는 이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 더해질 텐데요. 해외 시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해외에서 반응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제품만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해외 시장은 우리 시장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에 대해서 열려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 말고 제품의 숫자를 조금 늘려가면서 K 식품 트렌드에 맞춰서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요. 예를 들면 브랜드 확장하고요. 그 다음 젊은 브랜드라는 인식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K푸드 열풍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내고요. 자, 굳이 메로나를 넘지 않아도 멜론킥이 나온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식음료 시장에서 트렌드가 웰리스 아니면 제로 이런 쪽인데 저라면 농심이 멜론킥도 제로라고 해서 한번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완전 반대급부의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로 시장은 하나의 굉장히 형성된 시장이다. 즉 굉장히 소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건 확실한 얘기지만 근데 반대급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거 제로 별로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로라고 하면 별로 맛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장은 성장했지만 타겟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롯데칠성음료가 탐스라는 제품을 원래 제로로 냈었는데 이걸 리브랜딩을 하면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따로 냈어요. 자, 그러면 이 행보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제로로 브랜딩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제품인데 설탕이 있는 상황으로 브랜딩을 나눴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소비자를 다 상대하기
판단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농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로를 내고 제로 아닌 걸 내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로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로 반대급부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다. 즉 소비 트렌드가 어느 하나로 완전히 다 통합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화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요거는 제가 농심의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멜론킥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면 이후에 제로 제품을 생각을 하면서 양쪽 소비자를 다 만족시키는 이런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바나나킥이 해외에서 좀 많이 팔린 게 뭐 이게 K푸드라기보다는 제니 씨가 해외 토크쇼에서 언급해서 좀 각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네. 농심이 이런 기대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킥 시리즈가 계속 나온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 따른 건데 이 킥 제품을 계속해서 내면서 킥이라는 이 이름으로 뭔가 브랜딩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욕을 드러냈거든요. 이 행보로 제니 씨 얘기도 해주셨지만 리프레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바나나킥의 약간 올디한 이미지를 벗어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셀레브리티까지 있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리프레시는 충분히 성공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되겠느냐? 맞습니다. 킥 제품을 좀 더 내면서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멜론킥을 냈던 회사야 라는 말로 다른 제품을 좀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와 굉장히 다양한 행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을 했다. 자, 이렇게 보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멜론킥은 단순히 과자다. 아니면 그냥 47년 만에 신제품 하나 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즉 농심의 변화와 실험을 좀 상징하는 제품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멜론킥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제품 하나가 나옴으로써 너무나 많은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나나킥이 가지고 있었던 올드한 이미지 털어버렸고요. 자, 그리고 제니 씨가 언급까지 하면서 뭔가 킥 제품이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멜론킥 같은 경우는 바나나킥의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SNS 언급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자,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자님 개인적 선호로 좀 킥 시리즈 중에서 어떤 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게 좀 있으실까요? 요즘은 굉장히 좀 상큼한 과일들이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 딸기 킥 이런 게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외국 사람들 선호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애플 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그냥 이거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뭐 농심의 뭐 어떤 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제 그냥 뇌에서 나온 얘기를 드렸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간 이 플레이버라는 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향 소비에 대한 적응이니까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주목받는 제품들이 있거나 주목받는 맛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드린다면 이 멜론킥 자체로 농심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멜론킥 자체로 생각보다 많은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 작은 변화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작은 트렌드 적응 하나가 생각보다 강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지금 만약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그 변화를 조금 더 잃어보실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